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전문 방송 오늘의 코인 시간입니다. 요즘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각 국내 주요 암호화폐 가격 지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변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리플이 19.4%로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해줄 손범선 애널리스트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범선입니다. 전문가님, 한국 프리미엄이 암호화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상징하는 단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이 코리아 프리미엄이 10% 이내였어요. 그러다가 말부터 30%까지 치솟더니 최근에 50%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해외 대비 한 30%가량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네, 우선 보시면은 제일 큰 원인은 과도한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수량이 많은 국내에서의 열기가 또 한 몫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열기만으로 프리미엄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보통 국내와 해외 간의 가격 차이가 나면은 이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이런 세력으로 인해서 가격 물타기가 벌어지면서 거품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융 당국의 외환 송금 제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송금 한도가 지금 1년에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5천만 원 정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송금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해요. 그래서 지난 10월 이 은행권에서 해외 송금을 제한 두자 바로 지난 3개월 동안 한국 프리미엄이 50%까지 고점 50%까지 수직 상승했던 것입니다. 외국인 국내 거래소 이용 금지조차 한 몫을 했고요. 자, 이렇게 외국으로 드나드는 돈이 모두 막히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바로 투기세가 더해지면서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어요. 바닷물이 빠지고 들지를 못해서 염도가 계속 올라가는 이 사해와 같은 상황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물길이 터지지 않으면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 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아까 그 전문가의 말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 관리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가격적인 부분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대부분 암호화폐들이 오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은 먼저 우리 어제 바로 법무부에서 발표가 됐었죠.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쇄 법안을 준비한다라는 소식, 정말 금지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에서 앞서서 거래소를 다 폐쇄를 했는데 이것이 한국에서도 잇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한다면은 사실상 외국에서 거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불편해지죠. 한국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까지 프리미엄 붙었다가 현재는 많이 떨어져 30%라 그랬는데 이런 프리미엄들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품처럼, 맥주에 대한 거품처럼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언젠간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지고 있고요. 또 지금 거래소들,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들 굉장히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2천만 원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 2천만 원도 간당간당 위험한 상황으로 하락 추세로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급락세였습니다. 이더리움도 좀 잘 가다가 200만 원까지 가다가 10% 넘게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캐시로 보면은 이러한 수급들이 한쪽으로는 또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암호화폐가 빠져도 떨어져도 한 개로 또 몰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캐시로 몰리면서 비트코인 캐시는 다시 한번 400만 원 선을 넘어섰다가 약간씩 눌림목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워렌 버핏 회장이 또 안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바로 워렌 버핏이 나는 뭐 거의 이것이 나쁜 결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쪽에 베팅도 하지 않을 것이다. 떨어질 건 확실한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락 쪽도 걸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바로 투자의 대가 이분이 말을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도 너무 이쪽에 너무 비중을 크게 키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종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비트코인 날씨에서는요, 맑은 소식 2개와 흐린 소식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흐린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최근 국내 한 고등학교에선 학생들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 징계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에게 발송했습니다. 학교가 지급한 노트북으로까지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채굴기까지 설치해 채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잘못된 경제 습관을 바로잡고자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암호화폐 거래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미비한 제도의 책임도 있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미성년자의 거래 중단에 나서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올바른 경제 습관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맑은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난 9일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후회한다고 말한 것인데요. 다이먼은 블록체인은 허상이 아닌 진짜라면서 암호달러, 암호엔화 같은 것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CO에서도 다른 관점을 보였는데요. 정부의 ICO 일괄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암호화폐 지지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미국의 사진업체 코닥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 9일 코닥은 사진 지식재산권에 특화된 암호화폐인 코닥코인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원작자와 구매자 간 거래 연결이 핵심인데 사진을 구매하는 사람이 사진을 인화하면 원작자에게 바로 저작권료가 지불되는 방식입니다. 이 안에서 쓰이는 화폐가 바로 코닥코인인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코닥에게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고민하는 눈치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도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고민이 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는 다른 주식이나 금, 부동산 등 다른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던 주변인의 말을 듣고 투자하기보단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하고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면 큰 실패를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의 고은빛이었습니다.